분당 재건축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근 분당에 재건축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재건축 가구수 160% 제한, 요겁니다. 2025년 9월 19일에 분당에서 2차 정비구역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앞으로는요, 분당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 입안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의를 받고 그 정비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분당 신도시 증가 가능 인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작성한 건데, 성남시에서는 지금보다 약 12만 명 정도, 요 정도 늘어나는 게 성남시의 한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확충해도 이게 맥시멈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교통량 늘고 도로 막히고 뭐 기반 시설, 특히 분당이 지역 난방이잖아요. 근데 거기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또 인구 감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건축할 때 세대수 적당히 늘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엄청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왜냐? 이러면요, 재건축 사업성이 박살이 나는 단지들이 여러 생깁니다. 이게 기존의 용적률이 낮은 단지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위 자료는 분당 재건축 세대수 제한 반대하는 비대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세대수를 1.6배로 제한해버리면은 용적률 180%인 단지가, 원래 분당이 지금 326%까지 용적률을 늘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어도 의미가 없어져요. 원래라면은 용적률이 180%에서 326%까지 짓는다, 그러면은 3622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 2000세대에서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대수를 1.6배로 제한해버린다, 그럼 2000세대짜리가 세대수가 1.6배 증가하게 되면은 실제 세대수는 3200세대 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3622까지 짓는데 이게 세대수 감소 때문에 400세대, 약 422세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422세대. 그러면은 이거를 25평이라고 잡고 25평 분양하면은 그래도 잘하면 15억 정도는 충분히 받잖아요, 분당에서. 이 둘을 곱하면은 거의 한 6,300억이 날아갑니다. 6,300억. 이게 지금 조합원이 2,000명인데 6,300억이면은 조합원 한 명당 추가 분담금이 거의 3억씩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은 이걸 지금 못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9월 19일 재건축 설명하고 나서 진짜 난리가 났나봐요. 그래서 수만 명이, 그 세대수 손해를 보는 수만 명이 성남시장한테 이제 문자 폭탄을 보냈나 봅니다. 뭐 이제 160% 인구수 제한하는 거 그거 없애라, 이런 거겠죠, 문자 내용이.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시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성남시장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 바로 반응이 와버렸죠. 여기 2025년 9월 21일 재건축 설명회하고 이틀 뒤입니다. 바로 그것도 일요일 저녁 6시에 신상진 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설명회에서 시 담당 부서에서 현재 세수 대비 160% 이내로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틀 뒤 9월 23일 화요일 성남시에서 공식 입장을 또 내놓는데 우리 1.6배 세수 권고 문구 삭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분당의 이 가이드라인, 특히 내 가구수의 160% 이내로 권고하는 거, 이거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뭐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는 인구 감밀, 그리고 교통 지옥, 그리고 인프라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성남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요, 성남시 관계자가 이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형평성에 문제없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결국에는 세수 제한은 어느 정도는 적용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보여져요. 실제 이게 아까 2차 정비구역 지정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린 자료인데 2026년 하반기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구역 지정하겠다,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정을 할 때 아마 세수 증가 부분을 좀 지켰느냐, 160% 이내로 좀 붙여서 지켰느냐, 이런 것도 2차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구수 160% 이상은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특히 분당 신도시에서 커버를 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저는 지금 보여지는 게 현재 그냥 용적률 높고 좀 사업성은 안 좋지만 그 지하철역 딱 붙어 있어서 나중에 일반 분양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지금 용적률 200%대 아파트들, 얘네가 1.6배, 그러니까 인구수 1.6배로 늘려도 이 용적률 기준으로 거의 320% 꽉꽉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라인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재건축 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성남시에서 확실하게 뭐 인구수 증가에 대한 뭐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 가구수 160% 제한 관련 이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전체를 재건축했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성남시에서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기존 아파트들도 아마 326% 꽉꽉 채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후속 단지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건축 관련해서 규정이나 룰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으면은 제가 또 간추려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